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가 원래는 이게 지금 처음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 원래 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앞서서 거의 한 26분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찍었는데 다른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음향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소리가 울려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땀이 나고 그렇게 힘이 좀 빠졌는데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앞서서 힘을 좀 뺐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짤막하게 간결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성상납 혐의를 벗었다, 의혹에서 벗어났다, 뭐 이준석의 앞날, 이준석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미래 그거 밝지 않다, 어둡다. 왜냐, 그건 이준석 자체의 그 한계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또는 그 전부터도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돼 왔던 건 뭡니까?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다.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준석이가 국내에 있어야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성상납, 성접대 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에서 벗어났다. 일단 벗어났다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나서부터 지금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준석이하고 손 잡아라.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대선 때까지 그럴 겁니다.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될지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때까지도 계속 그런 주문들이 쇄도를 할 겁니다. 이준석이하고 손잡아라. 이준석이 없으니까 네가 어려운 거다. 이준석이가 있어야만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한, 제가 기자 활동을 하는 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칼럼을 쓸 생각이긴 하지만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계속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동아일보에 칼럼이 오늘 올라왔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상납 사법 족쇄 벗은 이준석, 분열과 상처만 남은 여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준석이가 성상납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증거도 없었는데 이준석이를 마치 성상납을 받은 아주 파렴치한 놈으로 몰아가가지고 말이야, 여권이 분열하고 상처만 남은 거 아니냐, 여권이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거 아니냐, 여권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른 이준석이하고 손잡아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참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칼럼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가 사진을 띄우겠지만 이준석이 사진을 썼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 사진의 출처를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다 그러면 자기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사진이다. 그러면 동아 이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통신사 거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그 해당 출처를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진 출처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갖고 이준석이가 마치 그 종교 관련 그런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뒤에 후광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 또는 부처 이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림 뒤에 이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를 마치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사진? 이건 그러니까 합성한 사진이기 텐데 이준석이를 왜 이런 식으로 배경을 합성해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썼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약간 곡해를 하자면, 제 시각, 제 기준으로 곡해를 하자면 이준석이가 마치 무슨 메시아나 된다는 듯이, 이준석이가 마치 위기에 빠진 보수를 구할 수 있는 정말 구원자라도 된다는 듯이, 정말 이 보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전략가요, 선거의 달인이요, 정말 민심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라도 된다는 듯이 띄워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뭡니까?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칼럼 저는 단 한 줄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정치인 이준석은 만 36세 나이에 국내의힘 대표로 선출된 기대주였다. 이준석이는 기대주였던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이가 기대주가 아니라 이준석이가 그때 당시에 국내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그의 경쟁자였던 나경원, 주호영,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인지도와 달리, 그리고 또 그 선수와 달리, 그 경험 이런 거가 달리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은
약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 하고 있고 6선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5선이긴 했지만 약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적 인지도도 없고 그럼 언변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논리가 치밀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성과를 낸 바도 없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준석이가 나이라도 젊다 이준석이가 말하는 건 좀 싸가지가 없는데 그래도 저기 나경원 주호영보다는 조금 이 말하는 게 좀 시원한 면이 있다 저런 이준석이가 기존의 무기력한 저 웰빙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바람은 있었겠지만, 이준석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준석이야말로 우리 보수를 갖다가 개혁할 수 있는, 이준석이야말로 우리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 또는 유력한 정치인 또는 이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준석이한테 그런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나 1년 4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고 쫓겨나듯 탈당한 뒤 4월 총선 때 개혁신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서 사실과 맞는 표현은 개혁신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1년 4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는데 중도 하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까?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2차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그 2차 징계는 뭡니까? 1차 징계를 받고 나서 분풀이 한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신군분이 무슨 양두구육이니 어쩌고저쩌고 엄석대니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당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그래서 그 해당성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또 2차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준석이가 그냥 대표직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잊으셨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 또는 이 온라인상에서 일부 인사들이 또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심지어는 국내인 지금 현재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이준석 띄우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대표 시절 윤핵관으로 이름 붙인 친윤그룹과 불화한 것이 진짜 이유지만 그는 이른바 성상납 사건을 이유로 밀려났다. 그렇습니다. 성상납 사건.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내 평가가 달라졌지만 3년 전 국내힘에선 이준석 체제의 등장을 체질 개선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다. 맞습니다. 체질 개선의 신호탄. 이준석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능력이 있기보다는 이준석이라는 정말 그런 파격적인 선택을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했다는 걸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승리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말 기존의 웰빙, 무능, 구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정말 대선에서 이겨야만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문재인 5년으로 종식시켜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재창출은 정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망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다라는 게 바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말 처절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이준석이를 대표를 여러분들 솔직히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정치를 해왔지만 뭘 했습니까? 근데 그런 이준석이를 우리는 대표로 선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정말 그에 맞먹는 결단을 그에 맞먹는 개혁을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체질 개선했습니까? 그때 체질 개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때 못한 개선은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힘은 무능하고 지금도 국내힘은 웰빙이고 지금도 국내힘은 다 구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는 그걸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7월 23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그로부터 거의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지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된 게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무슨 한계론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동훈 대표 됐는데 당 지지율 떨어졌네? 한동훈 대표 됐는데 당 지지율 변화가 없네? 한동훈? 별로 하는 게 없네?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그때 당시에 대선 경선으로 접어들기까지 당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 기간이 4달 내지 5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한테 들이대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4달 내지 5달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때 당시 이준석이 대체 뭘 했습니까? 한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국대다 했습니다. 그거 말고 뭐 했습니까? 이준석이가 당 대표를 할 때 한국갤럽 기준으로 당 지지율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누가 강력 접착제라도 바른 것마냥 국내 지지율은 28%, 29%, 30%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뿐 그 30%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민심을 잘하고 그렇게 선거를 잘하고 그렇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아는 전략가 김종인, 저는 김종인도 별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김종인의 버금간다고 자처하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고, 그 이준석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이 칼럼에서는 기대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이 주목받는 정치인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당대표 체제로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준석이는 당 체질 개선 못했습니까? 근데 왜 이준석이는 나는 국대다 말고 한 게 없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당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었습니까? 결국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그러면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의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였느냐? 근데 그때도 당대표로서 별다른 기여를 안 받고 별다른 역할을 안 받고 별다른 성과를 낸 바가 없는 이준석이가 지금 국내힘으로 다시 합류를 한다면, 또는 지금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주도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보수 우파가 체질 개선할 수 있고 보수 우파가 달라지고 국내힘 지지율이 올라갈까?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억지 주장을, 이런 가스라이팅을 대놓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 칼럼뿐만 아닙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내임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버젓이 공공연하게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연전연패하던 국내임의 이준석 정치는 2030 남성이라는 새 지지층을 더했다는 평가를 얻었대요. 아니 이건 아닙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2030 이준석이가 국내임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국내임의 당대표였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이 국내임을 지지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그럼 이준석이가 지금 국내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안 찍었던 2030들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찍겠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이재명을 안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이를 지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국내임을 지지하는 2030, 그때 당시엔 2030 국내임을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2030이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하게도 이 표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2030 남성을 끌어들인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이를 보고 2030 남성들이 국내임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게 아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갤럽이 대선 직후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객관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로 그걸 갖다 뒤집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아니 그렇게 2030 남성을 끌어들인 이준석이가 따로 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왜 그 당에는 2030 남성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 당 지지율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 2030 남성들은 문재인한테 정말 분노했고 이 문재인의 불공정, 문재인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정말 그런 표리분동에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정말 반듯한 대한민국을 원했습니다. 정말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콘으로 생각됐던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더불어민주당 이 내로남불 정권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출범하고 나서 하는 걸 보아하니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김건희 여사 하는 걸 보니 더 그렇다. 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봐도 그렇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이탈을 한 거고 그 이탈한 게 그러면 개혁신당이 갔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변수는 국민의힘의 2030 남성이 유입됐던 요인은 바로 문재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탈한 요인은 바로 윤석열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준석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분석이 더 객관적입니까? 제 분석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서 이준석이를 보고 또는 이준석이가 내놓은 어떤 메시지에 감화돼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 유권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뭘 보고 이런 평가가 이런 주장이 아직까지도 언론 매체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등장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칼럼은 꼭 사실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주장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배제는 뺄셈의 정치였다. 이준석 자체가 뺄셈의 정치입니다. 이준석 자체가 항상 누군가를 배제하고 항상 누군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 공격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적 또는 경쟁자 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내부에 있는 동료, 동지, 그 다음에 그 당내의 유력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정현 대표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당 넘어갔지 않습니까? 개보신당 만들고 바른정당 만들고 바른미래당 만들었을 때 안철수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손학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지네들끼리 새로운 보수당 만들어서 또 뭐 거의 단칸방식으로 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황교안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대선 때쯤 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친윤 세력을 공격하고 그 정권 출범 뒤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준석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뺄셈의 정치를 했고 그 당내 유력자를 공격하고 당내 유력자를 망신 주고 당내 유력자를 헐뜯고 이럼으로써 자기의 인지도와 자기의 몸값을 알렸던, 높였던 그런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의 정치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그게 뭐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를 2011년 12월 달 정치권에 들어온 뒤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준석이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준석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준석이 정말 자기 빼치는다고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마련됐는데 그 이준석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의 실체고 그게 바로 이준석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이준석의 실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뭔 이준석이 뭐 배제가 뺄셈의 정치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어떤 연령별, 세대별, 직업별 또는 지역별 그런 지지층이 신규 유입 또는 유출되는 것과 이준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이런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9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그걸 이유로 배제했다. 그러니까 친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다는 이유로 손잡는 데가 주도한다는 게 정치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9가지 사소한 9가지가 다르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같으면 같이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9가지가 다 중요하고 한 가지가 같다? 한 가지가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준석이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또는 한동훈 대표와 뭐가 대체 겹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겹치는 거 없습니다. 한 가지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잡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준석이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계속 기웃거리려고 하느냐? 국민의힘에 기웃거린다는 표현이 개혁신당 얘기를 해야지 왜 항상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왜 항상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냐. 이제는
윤석열 친윤에서 이제 한동훈으로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정현,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 황교안, 그리고 이제 윤석열, 한동훈, 지금 그 차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손을 잡아야 됩니까? 알아서 살라고 놔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저들이 능력 있고, 정말 저들이 2030의 지지를 받고, 정말 저들이 정책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 알아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손 잡아라 잡아라 하기 전에 이미 잡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난리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띄우기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이준석 띄우기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한동훈으로서는 부족하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불안하다.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 또는 보호안제로서 이준석이가 있어야 된다. 이준석이 손을 잡아야 국민의힘이 지금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그 어떤 정치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고 김건희 여사 때문이지 윤석열 정부 때문이지 이 국민의힘이 이준석이가 없어서 이준석 같은 메시아가 없어서 이준석이가 구원을 안 해줘서 이준석이를 문전박대해서 전혀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한테 제 채널과 영상을 선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